자, 첫 번째 경기 이제 우니온 베를린 대 마인츠. 자, 일단 우니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키퍼 1명이 좀 결장 중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후방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있는 그좀 우니온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뭐 마인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핵심 포워드인 이제 푸카르드가 결장 중이에요. 네. 확실히 뭐 이번 시즌 뭐 마인츠 그런 팀 내에서 가장 좀 득점이 많은 그런 좀 포워드고, 그리고 확실히 공격에서도 좀 영향력이 큰 그런 좀 선수다 보니까 이런 지금 부카르드가 없는 거는 마인츠의 그런 좀 공격에 있어서는 좀 타격이 클 수 있다. 요 점도 같이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일단 이제 우니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밤가트 감독을 좀 새로 선임하며 이제 변화를 좀 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연패를 거두며 여전히 좀 부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밤카트 감독이 주로 이제 공격적인 좀 전술을 좀 구사하는 편이지만, 그런 전술이 지금 무색하게 지금 우니온 베를린이 두 경기 지금 무득점을 좀 기록하면서 아직까지 이제 전술에 좀 잘 녹아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감독이 이제 교체가 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헤매고 있는 그쪽 우니온 베를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마인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연승을 좀 거두다가 직전 경기 뭐 레버쿠젠 상대로 좀 패배하며 아쉽게 좀 연승이 좀 끊겼습니다. 네. 좀 다만 지금 뭐 마인츠가 뭐 연승이 좀 끊기긴 했지만 여전히 지금 기대 이상의 지금 행보를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뭐 언제든 지금 마인츠 같은 경우에는 뭐 5위권 안에 좀 들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이번 시즌 성적이 굉장히 좀 좋습니다. 네. 그만큼 확실히 좀 지난 시즌에 비해서는 한 단계 더 스텝업한 그리고 현재 좀 마인츠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뭐 현재 지금 뭐 감독이 교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니온 베를린의 공격 전개가 좋지 못합니다. 네. 그리고 그런 좀 전개 안에서 이제 롱볼 비중이 높다 보니 이런 지금 우니온 베를린이 마인츠의 그런 견고한 수비를 좀 뚫기는 다소 좀 버거울 수 있다고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번 경기 역시 좀 우니온 베를린의 그런 좀 공격에서의 좀 기대치는 좀 떨어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현재 지금 마인츠가 뭐 수비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 뭐 공격도 괜찮을 정도로 공수 밸런스가 잘 잡혀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3백 전술을 잘 구사하면서 지금 측면에서의 힘도 좀 좋기 때문에 이런 좀 마인츠 상대로 우니온 베를린이 주도권을 좀 가지기는 다소 어렵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또 그러다 보면은 뭐 자연스럽게 요 경기는 뭐 마인츠가 좀 더 이제 페이스를 좀 끌고 가면서 유리하게 이제 좀 풀어갈 만한 매치업이 될 수도 있다. 네, 요 점도 좀 말씀을 드려봐요. 자, 물론 이제 근데 상대 전적을 봤을 때는 지금 4년 가까이 우니온 베를린이 마인츠 상대로 진 적이 없을 정도로 강한 면모를 좀 보였긴 했지만, 현재 뭐 그런 좀 상성적인 부분을 좀 제외하면은 마인츠에 비해 우니온이 우세한 점이 지금 크게 없다 보니까 이 경기는 저는 뭐 승패를 좀 본다고 하면은 상성을 좀 감안해도 마인츠 사이드로 접근을 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물론 이제 마인츠도 지금 부카르드의 결정이 어느 정도 좀 타격이 클 수 있고, 그리고 상성상 이제 우니온한테 이제 안 좋았던 점이 조금 뭐 꺼림직하긴 하지만, 그거를 좀 감안해도 뭐 현재 지금 역배받은 요거는 마인츠를 안 볼만한 그런 이유는 없기 때문에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요거는 마인츠 프랜승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마인츠 프랜승 보는 경기 내지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은 언더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인츠 프랜승의 2.5주 언더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맨유 대 브라이튼. 자, 일단 맨유 같은 경우에는 마운트 그리고 에반스 등이 좀 결장. 네. 그리고 추가로 이제 레시포드 같은 경우에는 결장 의심 사항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원정팀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인셜로드, 그리고 이제 수비에서 이구르가 이제 결장 중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좀 몇몇 좀 선수도 이제 결장 및 좀 결장 의심 사항이다, 이 점도 같이 좀 전해드려 봅니다. 자, 우선 이제 맨유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2승 1무를 기록하며 준수한 성적을 좀 거두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 소튼 상대로 3대1 역전승을 거두며 오랜만에 이제 리그 승리를 좀 기록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우스햄튼 상대로 이제 지고 있다가 이제 후반에 좀 디알로의 헤트트릭을 통해 이제 극적으로 승리한 그리고 좀 직전 경기의 좀 맨유라고도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원정팀 브라이튼 역시 이제 한동안 이제 리그에서 승이 없다가 직전 경기 그리고 입스위치 상대로 이제 승리를 거두며 오랜만에 이제 리그 승리를 좀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최근 좀 경기력이 다시 올라오면서 반등할 기미를 좀 보이고 있는 그건 좀 브라이튼이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아무튼 뭐 양 팀 다 이제 최근 좀 리그 승이 없다가 이제 직전 경기에서 오랜만에 좀 승리를 거둔 채 이제 만났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이제 두 팀의 점유율은 이제 비슷하게 좀 가져갈 것으로 봐요. 네. 그리고 최근 뭐 두 팀 다 뭐 공격 전환이 좀 빠르고, 그리고 역습에서 특히 좀 두각을 나타내다 보니까 이번 경기 좀 한 번에 좀 치고 올라오는 그림이 종종 좀 그려질 수 있습니다. 네. 좀 그러니까 확실히 좀 공격 템포가 빠른 그런 좀 두 팀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제 이번 경기가 어느 정도 좀 스피디한 경기로 좀 흘러갈 수도 있다. 네, 이 정도 말씀을 드려봐요. 네. 자, 그리고 물론 이제 맨유가 최근 강팀들 상대로 좋은 결과를 좀 만들면서 살아날 기미를 좀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지금 경기력이 좋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리고 부페나 뭐 이제 디알로 등 특정 몇몇 선수들을 좀 제외하면은 거의 다 좀 기량도 기대 이하기 때문에 확실히 이런 지금 맨유가 뭐 현재 지금 모멘텀이 지금 물오른 그 브라이튼 상대로 좋은 결과를 좀 만들 수 있을지는 솔직히 의문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솔직히 뭐 최근 좀 경기력만 놓고 보면은 오히려 맨유보다는 뭐 브라이튼이 더 좀 좋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확실히 이번 경기 뭐 이제 맨유 입장에서는 뭐 생각보다 좀 어려운 좀 경기가 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봅니다. 네. 자,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뭐 현재 지금 맨유보다는 그래도 브라이튼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브라이튼 프랜승 쪽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브라이튼 프랜승 내지 언오바는 본다고 하면은 오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브라이튼 프랜승의 2.5 중 오바로 이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노팅엄 포레스트 대 사우스햄튼. 자, 우선 뭐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튼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한 명이 결장 중이에요.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 이슈에 대해서 좀 전해드려 봤습니다. 자, 일단 이제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리버풀 상대로도 이제 무승부를 거두며 굉장히 좋은 결과를 좀 만들었지만 그래도 무승부를 좀 거두는 바람에 아쉽게 긴 연승 행진은 좀 끊겼습니다. 네. 자, 다만 뭐 그럼에도 좀 불구하고 최근 좀 페이스가 좀 굉장히 좋고, 그리고 이제 리버풀 상대로도 기대 이상의 결과를 만들며 좋은 행보를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아무튼 이런 지금 뭐 노팅엄 포레스트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면서 이제 여전히 이제 리그 좀 최상위권에 이제 좀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원정팀 뭐 소튼 같은 경우에는 최근 뭐 FA컵 경기에서 스완지 상대로 대승을 좀 거두며 긴 무승 행진을 좀 끊었지만, 직전 경기 맨유 상대로 후반에 좀 3골을 좀 실점하며 역전패를 당해 다시 좀 분위기가 좀 가라앉았습니다. 네. 자, 그래서 확실히 이제 좀 후반전까지는 굉장히 좀 후반전 이제 뭐 중반까지는 굉장히 좀 좋은 그런 흐름을 좀 이어가다가 결국에는 이제 디알로한테 헤트트릭을 좀 허용하면서 막판에 좀 무너진 그런 좀 직전 경기 소튼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아무튼 어느 정도 이제 좀 흐름 전환에 좀 성공하는 했지만 다시금 이제 좀 흐름이 이제 되려 좀 가라앉은 그런 좀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지금 소튼의 수비 밸런스가 많이 무너졌다 보니까 노팅엄이 좋은 득점 기회를 많이 좀 창출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수비 또한 노팅엄이 좋다 보니까 공수 방면에서 모두 노팅엄이 이제 우위를 좀 보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죠. 자, 그리고 지금 소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운영에서는 좀 답이 없다 보니까 노팅엄 상대로 결과를 좀 만들려면은 결국 골이 좀 터져야 된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뭐 이제 소튼 같은 경우는 뭐 이 경기를 뭐 대려 좀 수비적으로 하기보다는 오히려 약간 좀 적극적으로 이제 공격에 좀 나설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뭐 노팅엄 상대로 뭐 소튼이 좀 수비적으로 할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봐요. 네. 자, 다만 근데 지금 뭐 소튼이 뭐 공격적으로 좀 나설 수도 있지만 그만큼 이제 라인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수비 뒷공간이 곧잘 좀 뚫릴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노팅엄이 확실히 좀 수비 뒷공간이 좀 잘 뚫리는 좀 팀들 상대로는 공략을 굉장히 좀 잘하기 때문에 뭐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만약에 소튼이 좀 공격적으로 나선다 한들 오히려 더 좀 실점 위험이 클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도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네.
자, 일단 뭐 한때는 뭐 양 팀의 좀 레벨이 좀 비슷했다고 볼 수 있어요. 네, 다만 근데 현재는 지금 노팅엄이 많이 스텝업하면서 이제 소튼과 그런 노팅엄의 좀 체급차가 많이 이제 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네. 저 내가 확실히 지금 뭐 현 상황을 봤을 때는 뭐 노팅엄이 좀 탑독이고 뭐 소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언더독이다 이런 입장에서 좀 경기를 좀 치른다고 볼 수가 있네요. 네. 좀 그리고 뭐 이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뭐 흐름, 뭐 경기력, 뭐 이제 밸런스, 뭐 조직력 등 전부 지금 노팅엄이 좀 우세하기 때문에 노팅엄이 이런 이점을 좀 잘 살려서 그래도 좀 좋은 결과를 만들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 뭐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저는 요 경기는 내 승패 본다고 하면은 노팅엄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어떻게 봤을 때 노팅엄 포레스트 승. 그리고 요 경기는 내 1엔딩 기준 한번 마인스까지 보는 경기. 그리고 2.5 기준 본다고 하면 오버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튼 역시 뭐 이 경기에서 충분히 좀 득점을 좀 할 만한 그죠 요소가 좀 있기 때문에 만약 소튼이 좀 득점을 한다고 하면은 충분히 좀 다득점 양상으로도 좀 흘러갈 만한 경기지 않나 좀 싶어서 오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에버튼 대 토트넘 경기. 자, 에버튼 같은 경우는 이제 맥레이 그리고 콜먼 등이 결장 중입니다. 자, 그리고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력 누수가 더 좀 커졌습니다. 일단 이제 포워드의 솔랭케 그리고 이제 베르랑 그리고 벤타크루 그리고 이제 판더페 로메로 우도기 그리고 이제 피카리오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들뿐만 아니라 현재 브레난 존스 그리고 이제 비수마 또한 결장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거의 뭐 주축 선수들 좀 다수가 이제 좀 결장 이슈가 좀 있으면서 거의 좀 라인업이 좀 초토화된 상태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만큼 지금 온전한 라인업을 좀 구축하지 못하는 그런 토트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선 이제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12년 만에 이제 모에스 감독이 다시 돌아오면서 변화를 좀 꾀했지만 부임 후 이제 첫 경기인 빌라 상대로 이제 패배를 하면서 출발이 좀 좋지는 못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현재 뭐 리그 3연패 중으로 이제 좀 부진 중에 있는 그쪽 에버튼이라고 이제 볼 수 있네요. 네. 자, 다음 뭐 그래도 뭐 약간 좀 더 나은 점이라고 하면은 또 이제 모에스 감독 체제에서 이제 첫 경기를 좀 치렀는데 그 첫 경기에서 뭐 빌라 상대로 에버튼이 크게 밀리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경기 내용 자체에서는 뭐 크게 좀 밀리진 않았지만 이번 시즌 그래도 뭐 고질병이라 볼 수 있는 그리고 에버튼의 저조한 좀 득점력으로 인해 그리고 골을 좀 못 넣었고 그리고 그런 좀 득점을 좀 못하면서 아쉽게 좀 패배를 하게 되었죠.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최근 뭐 컵 경기에서는 리버풀까지 이기며 좋은 결과를 좀 만들었지만 이와 대비되게 리그에서는 지금 5경기 연속 좀 승이 없고 그리고 설상가상 최근 전력 누수가 더 커지면서 이제 전력면에서도 타격이 커졌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확실히 지금 뭐 대체로 리그 성적도 안 좋고 그리고 이제 좀 전력 누수도 커지면서 지금 뭐 어느 쪽에도 상황이 좀 많이 안 좋은 그런 좀 토트넘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뭐 리그 15위로 최악의 좀 리그 성적 또한 지금 거두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좀 이번 시즌 굉장히 좀 안 풀리고 있는 그좀 토트넘이라고도 말씀을 드려보네요. 자, 일단 뭐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최근 뭐 공격 흐름이 대체로 좋지 못하고 그리고 솔랑케와 브레난 존슨과 같이 이제 주축 포워드들의 그런 결장 이슈도 있다 보니까 이번 경기에서는 뭐 더더욱 좀 답답한 그런 공격을 좀 보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뭐 에버튼의 지금 수비 밸런스가 좋고 그리고 수비가 지금 견고하다는 점을 좀 고려했을 때 이제 뭐 이번 경기 뭐 생각 이상으로 좀 토트넘이 좀 에버튼의 수비를 좀 뚫기는 어려울 수 있고 뭐 그러다 보면은 뭐 에버튼 페이스로 경기가 이제 흘러가도 이제 크게 좀 이상할 게 없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좀 토트넘이 좀 우세한 부분이 뭐 그렇게 좀 많지는 않은 경기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려봐요. 자, 다만 근데 지금 뭐 에버튼 역시 공격 전개가 지금 안 좋고 그리고 득점력도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뭐 제 아무리 뭐 후방에서 전력 누수가 큰 토트넘이 상대라고 해도 좋은 공격력을 에버튼한테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이런 점들을 좀 고려하면은 뭐 이번 경기가 좀 생각보다는 좀 지루한 공방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이제 염두는 해둬야 된다. 이렇게도 좀 전해드려 봅니다. 네.
자, 일단 뭐 현재 지금 토트넘의 좀 전력 누수가 굉장히 크고, 그리고 상대 전적을 좀 봤을 때도 에버튼 홈에서 6년 넘게 이긴 적이 없을 정도로 많이 약한 면모를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까지도 지금 뭐 에버튼 홈에서는 4경기 연속 이제 무승부를 좀 거두면서 좀처럼 이제 에버튼 홈에서 이기지 못하고 있는 거죠 토트넘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좀 다 고려했을 때 저는 만약에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뭐 요 경기는 그래도 모에스 감독 체제 그렇죠 에버튼이 좀 더 좋은 결과를 좀 만들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서 이거는 에버튼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에버튼 프랜슨 쪽 보도록 할게요. 에버튼 프랜슨 보는 경기. 안 그러면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언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버튼 프랜슨의 2.5점 언더 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레알 대 라스팔마스. 자, 일단 뭐 레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니시우스 그리고 이제 모드리치, 그 다음에 이제 카마빈가, 그리고 이제 밀리탕, 그리고 카르바리 결장 중입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좀 주축 선수들의 좀 결장이 있는 거죠 레알이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뭐 비니시우스와 뭐 모드리치 같은 경우에는 각각 이제 퇴장이나 이제 경고 누적으로 인해 결장 중이다. 네, 요 정까지도 같이 좀 전해드려 봅니다. 자, 그리고 원정팀 뭐 라스파마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2명, 그리고 수비수 1명이 지금 결장 중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좀 전해드려 봤습니다. 자, 일단 뭐 레알 같은 경우에는 직접 뭐 FA컵 경기에서 셀타비고 상대로 이제 연장전을 가긴 했지만 연장전에서 넬이 3골을 넣으며 5대2 승리를 좀 거뒀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 뭐 슈퍼컵 결승전에서 뭐 바르셀로나 상대로 레알이 5대2 패배를 좀 당했었는데, 그거를 좀 반대로 이제 셀타비고한테 똑같이 좀 분풀이를 했네요. 자, 그래서 확실히 좀 흐름이 좀 안 좋아질 뻔한 거는 뭐 어느 정도 좀 전환시키고 레알이라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라스팔마스 같은 경우에는 뭐 전반기 막판에 뭐 바르셀로나 상대로 원정에서 이제 이긴 경기를 기점으로 5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갔지만 후반기에는 컵 경기 포함 연패를 하면서 흐름이 좋지는 못합니다. 네. 그래서 확실히 좀 후반기 시작이 좀 좋지 못한 현재 좀 라스팔마스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레알이 좀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며 경기를 좀 주도할 것으로 보지만, 최근 레알이 이제 사우디에서 슈퍼컵 경기를 좀 치렀었고, 그리고 3일 전에는 셀타비고와 이제 연장전까지 좀 치렀다 보니까 현재 좀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 수 있고 피로 누적 또한 비교적 클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이런 좀 사우디에 좀 갔다 왔다가 그리고 이제 뭐 연장까지 이제 좀 연달아 치른 그런 좀 레알이기 때문에 이런 레알이 좀 이번 경기에서는 이제 보다 더 에너지 레벨이 이제 좀 떨어질 수 있다. 네, 요 정도 좀 같이 좀 말씀드려봐요. 그러니까 확실히 여건이 뭐 그리 좀 좋지는 못하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비록 지금 라스팔마스의 최근 흐름이 좋진 않지만 이 팀은 뭐 이번 시즌 뭐 언제든 이제 이변을 좀 만들 만한 좀 능력이 있는 팀이고, 그리고 리그 기준 뭐 원정에서는 3경기 연속 무패행진 중으로 리그에서 지금 리그 지금 원정에서도 좋은 행보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레알 입장에서도 이 라스팔마스 상대를 약간 좀 쉽게 좀 볼만한 상대팀이라고 좀 보기는 많이 어렵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쵸. 그러니까 확실히 좀 지금 뭐 레알 입장에서 뭐 라스팔마스가 마냥 좀 쉽게 볼만한 상대는 좀 아니라고 보고, 그리고 추가로 뭐 이 두 팀은 이번 시즌에도 한 번 맞붙었었는데 그때도 이제 무승부로 경기가 끝났을 만큼 라스팔마스가 저력 있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쵸. 자,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좀 다 고려했을 때 뭐 현재 뭐 레알 마드리드의 그런 이제 1엔드 기준 마인슨과 안 그러면 이제 라스팔마스 3.5 프랜승의 배당이 이제 좀 비슷하다고 하면은 저는 뭐 여 경기는 그래도 라스팔마스 3.5 프랜승을 보는 게 그래도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뭐 레알 뭐 마인스가 뭐 라스팔마스 3.5 프랜승의 배당 비슷하다면은 요거는 뭐 라스팔마스 3.5 프랜승을 가져가는 게 훨씬 더 좀 메리트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해서 저는 요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라스팔마스 3.5 프랜승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3.5 프랜승 보는 경기. 그리고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오버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솔직히 뭐 라스팔마스도 뭐 충분히 좀 득점을 좀 할 만한 좀 요소가 있는 좀 경기이기 때문에 이런 점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3.5 기준 오버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터밀란 대 엠폴리 경기. 자, 일단 인터밀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카라누글루, 그리고 이제 비세크가 결장 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엠폴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조빈, 그리고 솔바켄이 결장 중이에요. 자, 일단 이제 인터밀란 같은 경우에는 최근 뭐 AC 밀란 상대로 패배에 이제 슈퍼컵 우승을 좀 놓치거나, 안 그러면 직전 경기 뭐 볼로냐 상대로 홈에서 무승부를 거두며 다소 좀 아쉬운 결과를 좀 초래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뭐 여전히 이제 경기력은 좀 괜찮지만 그래도 긴 연승을 좀 이어갈 때보다는 주춤하고 있는 거의 현재 좀 인터밀란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엠폴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경기 기준 이제 1무 4패로 성적이 많이 좀 저조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레체 상대로 홈에서 3실점을 하며 이제 수비에서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좀 보였어요. 네. 자,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엠폴리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시즌 초반만 해도 굉장히 좀 안정된 수비를 보였지만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수비가 이제 흔들렸었고, 최근에는 좀 수비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이제 실점도 같이 많아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 좀 수비 밸런스가 좀 좋지 못한 그좀 엠폴리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뭐 이 경기 역시 뭐 인터밀란이 이제 높은 볼 점유를 바탕으로 그래도 경기를 주도할 것으로 봅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침투나 좀 컷백 등 뭐 다양한 공격 패턴을 통해 이제 엠폴리의 수비를 계속해서 좀 두드리는 양상으로 이제 흘러갈 것으로 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전반적으로 이제 인터밀란이 좀 더 뭐 손쉽게 좀 경기를 좀 풀어갈 만한 그런 좀 상황이다, 이렇게 좀 전해드려 보고. 자, 그리고 이제 엠폴리가 이전보다는 이제 공격이 좋아진 모습을 좀 보이고 있지만 그 이상으로 수비가 좀 크게 흔들리고 있고, 그리고 최근 뭐 흐름이랑 경기력이 안 좋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원정에서 이제 인터밀란 상대로 많이 고전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좀 이번 경기 역시 뭐 엠플리가 좀 많이 좀 밀릴만한 그런 좀 경기가 될 거다, 이렇게도 좀 전해드려 봐요. 자, 물론 뭐 이제 인터밀란이 최근 뭐 좀 시원하게 이기는 경기가 좀 잘 없고, 그리고 이전보다는 좀 페이스가 떨어지긴 했지만 그 이상으로 지금 엠폴리의 흐름이랑 좀 경기력이 이제 좀 안 좋기 때문에 요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번에는 그래도 인터밀란이 좀 더 이제 시원한 좀 승리를 좀 거두면서 이제 흐름을 좀 전환해, 그러면서 계속해서 좀 1위 경쟁을 좀 이어가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이런 점들을 좀 고려했을 때 저는 요 경기는 네, 그래도 승패 본다고 하면은 인터밀란 사이드 쪽으로 저거 놔둘게요. 인터밀란 승보는 경기. 그리고 요 경기는 네, 1엔드 기준 마인승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 경기는 어느 반은 네, 패스하도록 할게요. 인터밀란 승에 마인승까지만 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르세유 대 스트라스부르. 자, 일단 뭐 마르세유 같은 경우에는 와히, 그리고 이제 하릿, 그리고 콘도그비아가 결장 중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주축 선수들의 이제 결장이 많고, 그리고 추가로 이제 그린우드 또한 이제 결장 가능성이 어느 정도 좀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좀 주축 선수들의 좀 결장 이슈가 지금 많은 그런 좀 마르세유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에 반해 뭐 스트라스부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 비교적 좀 스트라스부르의 이제 전력 누수가 이제 훨씬 더 적은 그런 좀 상태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우선 이제 마르세유 같은 경우에는 긴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다가 직전 FA컵 경기에서 릴 상대로 그것도 이제 승부차기 끝에 패배를 하면서 아쉽게 무패 행진이 끊겼습니다. 자, 다만 근데 뭐 비록 직전 뭐 FA컵 경기에서 지긴 했지만 그래도 뭐 리그에서는 6경기 연속 이제 무패 행진 중이고, 그러면서 현재도 뭐 최상위권에 이제 위치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좀 행보가 좋은 좀 마르세유라고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스트라스부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컵 경기 포함 현재 뭐 5연승 중으로 상승세를 좀 타고 있고, 그리고 후반기 리그 경기에서도 오세르와 툴루즈를 연달아 격파하며 좋은 퍼포먼스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대체로 지금 최근 좀 모멘텀이나 경기력이 좀 많이 무르른 그렇죠, 스트라스부르라고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저 고등가 확실히 좀 전반기 막판부터 굉장히 좀 많이 올라온 모습을 보이는 그런 좀 스트라스부르고, 그런 흐름을 계속해서 좀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일단 뭐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최근 뭐 양팀 다 뭐 공격 템포가 좀 빠르며 전개가 좀 좋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좀 스피디하면서 공격적인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봐요. 자, 그리고 이제 두 팀 다 뭐 주로 좀 라인이 올라간 상태에서 이제 플레이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제 수비 뒷공간이 보다 더 쉽게 좀 뚫릴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하네요.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제 침투나 안 그러면은 이제 역습 전개를 좀 통해 득점 기회가 좀 종종 만들어질 수 있는 경기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자, 물론 뭐 이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뭐 마르세유가 더 우세할 수 있지만 최근 좀 스트라스부르의 그런 득점력이 폭발하면서 고점의 경기력을 지금 보이고 있고, 그리고 흐름 동안 지금 최상인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뭐 이런 지금 스트라스부르가 이제 마르세유 상대로 쉽게 무너질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마르세유의 어느 정도 주축 선수들의 결장 이슈도 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상대 전적을 좀 봤을 때도 최근 5경기 연속 이제 스트라스부르가 진 적이 없을 정도로 이제 저력 있는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죠. 네. 그렇죠. 내가 확실히 좀 최근 스트라스부르의 굉장히 좀 좋은 그런 흐름과 경기력, 그리고 마르세유의 어느 정도 주축 선수들의 결장 플러스 이제 상대 전적에서도 이제 스트라스부르가 이제 마르세유 상대로 좀 강했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요 경기는 스트라스부르 사이드를 보는 게 그래도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요 경기는 네, END까지 있다 보니까 저는 스트라스부르 2프랜승으로 조금 놔도 할게요. 스트라스부르 2프랜승 보는 경기. 안 그러면 요거는 어느 하나 본다고 하면은 오버사이드로 조금 놔도 하겠습니다. 네. 충분히 뭐 양팀 다 어느 정도 좀 득점 좀 올리면서 이제 경기를 좀 득점 좀 올릴 수 있는 좀 경기가 좀 될 수 있다 보니까 이거는 뭐 2.5라고 하면은 충분히 좀 오버가 날만하지 않을까 싶어서 오버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외의 경기 이제 몇 개 더 살펴보면은, 자, 일단은 뭐 파르마 대 베네치아. 네, 이거는 저는 뭐 배당 대비했을 때 파르마 승보는 경기 내지 안 그러면은 여기는 오버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네, 파르마 승에 이제 어느 하나 본다고 하면은 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두 팀 다 대체로 좀 수비가 안 좋고, 그리고 한 번 좀 실점하면은 크게 좀 무너지는 경우도 좀 많기 때문에 뭐 이런 쪽으로 그랬을 때는 오버까지 보는 경기 이렇게 보도록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입스위치 대 이제 맨체스터 시티. 확실히 지금 뭐 입스위치의 이제 흐름이 좀 좋았다가 이제 직전 경기 이제 브라이튼 상대로 이제 홈에서 좀 패배를 하면서 좀 흐름이 끊겼고, 그리고 그 경기에서는 이제 좀 생각 이상으로 좀 경기력이 좋지 못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런 지금 흐름이 좀 끊긴 좀 입스위치가 이번에 좀 맨시티를 좀 만나다 보니까 더 좀 고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좀 판단을 해서 저는 여거는 본다고 하면은 맨시티 승부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맨시티 승. 그리고 1엔드 기준은 마인스까지 보는 경기. 3.5 기준은 뭐 본다고 하면 5가 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발렌시아 대 이제 소시에다드. 이 경기는 저는 발렌시아 프랜스 쪽 보도록 할게요. 발렌시아 프랜스, 안 그러면 고배당 무승부. 어느 하나 본다고 하면은 언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소시에다드가 뭐 이제 최근 좀 컵 경기를 좀 뛰었다 보니까 뭐 발렌시아에 비해서 체력적으로는 이제 좀 열세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발렌시아가 뭐 감독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감독을 이제 좀 뭐 진작에 바꾸긴 했지만 아무튼 이제 감독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뭐 더 약간 좀 그런 요소까지 좀 고려를 하면은 요거는 뭐 원정 뭐 소시에다드 전배 사이드는 그닥 좀 메리트는 없어 보이다 보니까 발렌시아 사이드로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발렌시아 프렌 고배당 무승부 어느 반 언더보는 경기 이렇게만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뭐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해외 축구에 대한 분석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랑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